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왜 저런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고생만 하나 싶어 하늘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하늘의 장부는 단일 전에 오차도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자락의 청운마을이라는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석지기 부자가 왜 하룻밤 사이에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았는지,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거지가 어떻게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운명의 뒤바뀜을 오부에 걸쳐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늙은이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80년 전 청운마을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청운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만복내라 불리는 김진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만개의 복이 들어오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집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은 사람 키의 2배가 넘게 높았습니다. 그 담장 위에는 깨진 사발 조각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굶주린 길고양이조차 발을 붙이지 못했지요. 김진사는 매일 아침 자신의 곳간을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쌀 가마니가 쌓인 소리를 들으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쌀 한 톨 한 톨에는 소장농들의 마른 침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유독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뭄이 심해질수록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테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기로 소문난 돌쇠 아버지가 김진사의 집 마당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쌀 한 말만 빌려주십시오. 집에 계신 노모께서 사흘째 물만 드시고 계십니다. 이번 추수 때 3배로 갚겠습니다. 김진사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돌쇠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3배?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에 추수 때를 어떻게 기약하느냐. 내 쌀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장사 미천이다. 당장 나가거라. 돌쇠 아버지가 마당에서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자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그를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김진사의 눈에 비친 것은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이 꽉 차 있을수록 마음은 더 좁고 날카로운 바늘구멍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쌀가마니가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덮을 흙더미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진사의 집에서 멀지 않은 마을 어귀, 개울가가 흐르는 다리 밑에는 덕칠이라 불리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시사철 기운 누더기를 입고 허허실실 웃으며 돌아다닐 뿐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를 바보 덕칠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길가에 핀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씌워주곤 했지요. 덕칠이의 하루는 남들이 버린 것을 줍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바닥에 떨어진 배춧잎, 식당 뒤편에 버려진 쉰 밥덩이. 그것이 그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가 얻어온 그 보잘것없는 음식들이 결코 그의 입으로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리 밑에는 상처 입은 들개 한 마리와 날개가 부러진 까치 한 마리가 덕칠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덕칠이는 자기가 얻어온 밥의 절반을 뚝 떼어 그들에게 먼저 밀어주었습니다. 허허, 너희도 배가 고프지? 나야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만 너희는 누가 챙겨주겠느냐? 그는 굶주림 속에서도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무시하며 침을 뱉어도 그는 그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무탈하시니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길을 가다 무더위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은 전염병일까 두려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멀찍이 돌아갔지요. 그때 달려온 것은 덕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 냇물에 적셔 훈장님의 이마를 닦고 자신의 등에 업어 의원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훈장님이 깨어나 살해를 하려 하자 덕칠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 밑에서 평소처럼 개와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의 몸에서는 비록 씻지 못한 악취가 났을지언정 그의 영혼에서는 천년 묵은 향나무보다 더 깊은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늦가을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낮에는 숨이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더니 밤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바로 그 밤 낡은 삿갓을 쓴 노승 한 분이 김진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쉬어갈까 합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김진사의 불호령이었습니다. 어디서 천한 중놈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느냐? 재수없게 비를 몰고 오다니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김진사는 직접 문을 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 대문에 소금을 뿌리게 했습니다. 노승은 젖은 옷을 여미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승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덕칠이가 있는 다리 밑이었습니다. 비바람에 가마니기가 날아가 덕칠이는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노승을 본 덕칠이는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 험한 날씨에 어찌 길을 가십니까? 여기 제 가마니기라도 덮으십시오. 비록 낡았지만 바람은 막아줄 겁니다. 덕칠이는 자신이 덮고 있던 유일한 옹기인 가마니기를 노승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스님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얻어와 소중히 숨겨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운 좋게 얻은 겁니다. 깨끗한 부분만 남겨두었으니 어서 드십시오.
노승은 그 주먹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드셨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가? 덕칠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사람은 누구나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법 아닙니까? 저는 젊으니 괜찮습니다. 노승은 떠나기 전 덕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늘은 그릇이 비어있는 자에게 복을 담아주는 법이라네. 자네의 그릇은 이미 세상을 담고도 남는구먼. 비바람이 잦아든 이튿날 아침, 청운마을에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무리하게 산비탈 아래 지었던 거대한 쌀 창고들이 산사태로 완전히 매몰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쌀가마니들은 진흙더미 속에 파묻혀 쓸모없게 되었고 김진사가 전 재산을 투자했던 한양상단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김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산비탈로 뛰어갔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헤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돌덩이뿐이었습니다. 내 쌀, 내 돈, 누가 좀 도와줘. 그가 울부짖었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벌을 받은 개야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평소 그에게 모질게 당했던 소장농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은 재산이 아니라 원망의 벽이었다는 사실을요. 반면 덕칠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돌봤던 노승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고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덕칠이는 그날 이후 사람의 마음을 읽고 치유하는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장님을 비롯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덕칠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아, 이제 그만 다리 밑에서 나오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우리 아버님을 살렸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덕칠이에게 땅을 내주고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덕칠이는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란다. 그렇게 천대받던 거지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기와집은 경매로 넘어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덕칠이가 세운 청운의 집이라는 배고픈 자들을 위한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운마을의 풍경은 많이 변했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청운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밥 냄새가 났고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덕칠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늙은 거지가 구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 한 그릇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요. 덕칠이는 직접 밥을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 국물도 좀 더 드시고요. 밥을 먹던 거지는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지는 다름 아닌 김진사였습니다. 덕칠아, 아니, 덕어른,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사람 귀한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내가 가졌던 건 다 껍데기뿐이었소. 당신은 거지의 몸으로 왕의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왕의 옷을 입고 거지보다 못한 마음으로 살았구려.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칠이는 그런 김진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진사어른,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야 어른의 마음속에 진짜 복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군요.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덕칠이는 김진사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천석지기 부자와 거지 덕칠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불안 내 곳간에 쌓인 곡식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곳간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김진사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움과 욕심의 벽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덕칠이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며 웃어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지피는 군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넉넉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다음에는 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